안녕하세요. 오늘은 우리 가정법을 배워볼게요. 우리 문법에 가정법이 있다는 것은 알았지만 이게 너무 어려울까봐 걱정하고 있었죠? 그러나 여러분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뭘까요? 가정한다는 건 if, 뭐뭐 한다면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주어가 동사한다면 이게 가정법이에요. 어디서 들어봤죠? 그렇죠. 우리는 이거를 조건절이라고 해서 따로 배웠어요. 조건절이라는 건 뭘까요? 네, 한번 해볼까? 나는 내일 비가 온다면 집에 있을 거야. 그럴 때 우리 어떻게 했었어? If it, 여러분 좀 쉬자. Tomorrow I stayed at home. 이렇게 말을 했을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비가 온다면 그럴 때 학교에서 배웠죠. if 절에는 현재가 미래를 대신해요. 그래서 미래를 쓰지 않아요. 이러면서 중1 정도의 시험에 나왔어요. 그래서 if 절의 조건절에는 현재를 쓰는 거야. 어쩔 때? 미래를 가져가는 거죠.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집에 머물 텐데, 내가 날씨가 좋다면 나가서 놀 텐데, 이런 것도 막연하게 그냥 앞으로 일어날 일에 대해서 가정한다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미래를 가정할 때 우리가 if 절에 뭘 썼지? 그렇지, 현재 동사를 쓰죠. 그래서 이름이 가정법 현재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지었을까? 미래라고 하지? if 절에 현재 동사를 꼭 써라 이런 표현이에요. 그 다음 거 가정법 현재 과거에 대해서 배우겠어요. 그러면 이건 뭘까? 현재를 가정하는 거예요. 현재를 가정한다는 건 내가 돈이 있는데 돈이 없었으면 좋겠고 내가 선생님인데 학생이면 좋겠고 이런 부분이에요. 그러면 선생님 같은 경우는 돈이 많다면 이런 걸 늘 바라겠지? 너의 부모님과 똑같이. 그러면 if I 해놓고 much money 선생님 돈이 많으면 뭐 할까요? I travel around the world. 그래서 나는 세계를 돌아다닐 텐데, 여행할 텐데, 이렇게 쓸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여기다가 뭘 써야 될까요? 그렇죠. 여기는, 만약에 여기에 if I have 현재를 써버리면, 내가 앞으로 돈이 많다면 나 여행할 거야. 이런 말이 되는 거야. 그런데 그게 아니라 돈이 없다는 가정하에 쓸 때는 여기다 과거를 써요. 그럼 뒤에도 맞춰서 would를 써줘야 하는 거죠. 미리 되면 미래가 되니까. 그치? 그래서 이것을 가정법에 꼭 이부절에 과거를 써라 해서 가정법 과거라고 배워요. 그럼 이거는 뭘 가정할까요? 그렇죠. 현재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되는 거 현재를 가정할 때 이부절에 과거. 됐지? 그러면 여러분 아직 배우진 않았지만 과거를 가정할 때 뭘 쓸까? 그렇지. 하나 더 뒤로 가서 과거 완료꼴 헤드 플러스 PP를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잘 알겠지? 미래를 가정하면 현재를 쓰고 현재를 가정하면 과거를 쓰고 과거를 가정하면 과거 완료를 쓰는 거야. 지금 머리가 있는 사람은 이해하고 있을 거예요. 아유 머리 없어도 다 이해하지. 봅니다. 그 다음 그건 가정법 과거 완료. 이것은 과거를 후회할 때 쓰는 거예요. 제이슨은 어쩔 때 후회가 된 적 있어요? 저는 이번에 기말고사를 좀 망쳐서 내가 잘 봤었더라면 우리 엄마가 기뻐했을 텐데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게 과거를 가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 수 있을까? 한번 만들어 볼까? 과거를 가정할 땐 선생님이 헤드 플러스 PP 쓴다고 했으니까 그럼 바로 만들어 볼게요. If I had 시험을 잘 보면 gotten a good grade. 오케이. My mom. 뒤에는 뭘 써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죠. 헤드 플러스 PP이기 때문에 뒤에다가 갑자기 would만 쓰면 안 되고 would 뒤에다가 헤드 플러스 PP를 쓰고 싶죠? 그런데 would 다음에는 언제나 동사의 원형을 써야 되니까 would have been happy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엄마가 행복했을 텐데 이런 문장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행복했을 텐데 쓸 수 있겠죠. 오케이?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을 배웠을 때 이것을 왜 우리가 배우는지 한번 봐볼까? 봐봐. 우리가 그냥 직설보로 말하면 이 문장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 비가 온다면 나는 집에 머물겠어. 그러면 이거는 직설법으로 따로 배우는 건 나오지 않아요. 그런데 가정법 과거 같은 경우는 선생님 잠깐 지울게. 또 word하고 would를 좀 위로 쓰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거를 직설법으로 바꿔라. 그러면 뭐가 되냐? 여기가 긍정이었으니까 반대가 되겠죠. 반대를 가정한 거니까. 그래서 여기는 부정이 돼요. 그러면 여기가 긍정이면 부정. 이렇게 된다는 거지. 그러면 어떻게 될까? if I had much money. 내가 돈이 없어서, 그러면 현재를 가정했다고 되니까, as I don't, 부정이죠? have money. 내가 충분한 돈이 없어서, much money. 나는 어떻게 될까요? 그렇지. 여행을 갈 수 있을까요? 없어. 여행을 가지 않아. 가지 못할 거야. I want를 써도 되고, I can't를 써도 되고, 아니면 I don't travel. 다 써도 좋아요. 그래서 현재를 표현하는 거죠. 그죠? 선생님 좀 글씨가 지저분해도 좀 참아줘. 그 다음 이번에는 과거를 가정했죠?
그러면 would have been pp라고 했어. 그럼 과거를 가정했으니까 이거는 과거로 직설법으로 바꾸면 긍정이죠? 부정이죠? 그래서 나는 좋은 점수를 받지 못했어. 그렇지. didn't get a good grade. 내가 좋은 점수를 받지 못해서 나는 어떨까요? 그렇죠. 엄마는 나는 괜찮겠지. 그러나 엄마는 행복했으면 좋을 텐데 했으니까 엄마는 행복하지 않았다가 되는 거지. 그래서 과거니까 wasn't happy. 너무 쉽죠? 네. 이거 개념만 이해하면 가정법만큼 쉬운 게 없어요. 약간 수학적인 거야. 그치? 그 다음에 이번에는 I'm sorry하고 in fact라는 표현 배워볼게요. wish하고 as if 배워볼게요. wish는 이제부터 wish 한번 봐볼까? 이제부터 여러분은 이것을 바란다 하면 안 돼요. 그건 미래야. 그래서 I wish you have a Merry Christmas. 그건 뭐야? 나는 너가 I wish you have a Merry Christmas. 나는 네가 메리한 크리스마스를 보내길 원해.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바래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게 아니라 이번에는 이쪽 부분이 이프절이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이프절이에요. 그러니까 나는 바란데 지금 현재가 좀 했어요. 그러면 만약 이거 그대로 써볼까? You had a Merry Christmas. 나는 네가 메리한 크리스마스를 가지면 좋을 텐데 그러니까 얘가 상황이 별로 좋은 상황이 아닌가 봐요. 과거를 썼다는 건 현재를 가정한 거니까 너가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가지면 발에 그 미래가 되니까 좋을 텐데 어쩔 수 없이 이거는 이거밖에 해석이 안 돼서 외워야 해요. 이제 wish를 보면 바란다가 아니라 좋을 텐데 이렇게 나요. 그 다음에 그러면 이거는 똑같아요. 과거를 좋을 텐데 후회스럽다면 뭐라고 할까요? 그렇죠. 여러분, 내가 시험을 잘 봤으면 좋았을 텐데 너무나 말할 수 있겠죠. I wish I had plus pp니까 이것도 똑같이 gotten a good grade on an English test. 그래서 great scores 이렇게 쓰자. 그래서 영어에서 좋은 점수를 받았으면 좋을 텐데. 그래서 얘도 과거의 가정이니까 좋을 텐데로 해석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이거를 써놨을 때 선생님이 I'm sorry라는 표현이 보이죠? 이건 뭐냐면 내가 그렇지 못해서 미안하다, 유감이다 이런 뜻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먼저 이거 한번 해볼까? 1번. 1번 같은 경우는 나는 네가 I'm sorry. 그럼 이것도 반대로 I'm sorry 해놓고 직접 보면 왜 유감일까요? 그렇죠. 너가 메리한 크리스마스 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you don't have a Merry Christmas. 그래서 너가 즐거운 크리스마스를 보내지 않아서 나는 유감이야 라고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표현 알아두세요. 그러면 우리가 자리 관계상 선생님이 as if 따로 설명할게요. 이번에 as if 봐볼게요. as if는 뜻이 뭘까요? 마치 뭐뭐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면 주어가 동사인 것처럼 이렇게 되는 거야. 우리 블랙핑크의 노래도 있죠? 마지막처럼 비웃지 마세요. 그거의 영어 제목을 잘 찾아보면 as if it's last time 이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오케이, as if last time 아니면 it도 붙일 수 있어요. 그래서 it's last time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as if라는 게 뭐죠? 마치 뭐뭐처럼 되는 거야. 그래서 그녀는 말했어요. 이런 문장 한번 볼까? 솔직히 이거 가사 한번 보자. 마지막처럼 안아줘 뭐 이런 거야. 나쁜 말은 아니죠. 그래서 hug me as if 여기에다가 뭐라고 썼냐면 as if it was last time. 물론 it is last time도 쓸 수 있어요. 왜? 미래니까. 그렇지만 이게 마지막인 것처럼 나를 안아줘. 그럼 마지막이란 얘기인가요? 현재를 가정했으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럼 우리는 뭘 할 수 있어요? In fact, 사실은 마지막이 아니야. It isn't last time. 재밌죠? 네, 마지막이 아니야. 선생님이 재밌는 걸로 한번 만들어봤어. 그렇지만 우리가 책에서 많이 보는 것들은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그는 말해요. 그는 말했어. 걔가 마치 왕자였던 것처럼 부자였었던 것처럼 말했어. 그래서요. as if 그러면 과거. 얘가 과거에 부자가 아니었어요. 그럼 뭐라고 할까요? 부자였던 것처럼 as if he had been rich. 부유했던 것처럼 말했어. 그렇지만 in fact 어떨까요? 과거를 가정했으니까 과거의 반대지. 그래서 he wasn't rich. 그는 부자가 아니었다. 이렇게 문구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좀 더 문제풀이를 하면서 우리가 이 표현도 익혀볼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 개념을